대기의 파동 이론 여러가지 파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기상직 9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임용분들이랑 기상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파, 그리고 천해파와 심해파, 그리고 켈빈파까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음파인데요. 특징, 종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엄청 유명하죠. 지금 복원력은 대기 중에서 공기가 팽창 및 수축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파의 복원력은 압력 경도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한 곳에서 고기압이 되었다라고 하면 고기압 쪽에서는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있게 되고 저기압 쪽에서는 서쪽으로의 흐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고기압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이쪽은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새롭게 저기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차 여기 있던 능이 이쪽으로, 여기 있던 골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파동이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유체는 이렇게 동쪽 방향, 동서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리고 유체의 진동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종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공기가 팽창 또는 수축, 그러니까 압력 경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력이 압력 경도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상속도 유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C는 뿔마 루트 감마 RT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장에 대한 식이 없기 때문에 비분산파가 되겠습니다. 비분산파이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파동의 성질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들어도 나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감마는 CV분의 CP,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음파의 위상속도는 대략 340m/s가 됩니다. 공기 중. 전파 과정 설명드렸었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파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천수중력파 보겠습니다. 먼저 천수중력파 또는 천해파라고도 합니다. 천해파는 일단 위상속도가 C는 뿔마 루트 GH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H는 수심, G는 중력 가속도에 해당을 하고요. 아까 음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뿔마가 있는데요. 동쪽으로 전파할 때는 플러스 루트 GH, 서쪽으로 진행할 때는 마이너스 루트 G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분산파는 여기서 파장에 대한 식이 없기 때문에 비분산파가 되겠고요. 다음 외부파다. 외부파도 저번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죠. 외부 경계에서 진폭이 최대인 파동으로서 외부 경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궤도파라는 건데요. 유체 입자는 타원 운동을 하게 돼요. 유체 입자는 동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체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고요.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유체 입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은 동서 방향인데 매질의 운동 방향은 여기서는 평행하고 여기서는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파도 아니고 횡파도 아닌 이러한 파동을 궤도파라고 합니다. 천수중력파의 위상속도 그리고 심해파의 위상속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이퍼볼릭 함수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원과 관련된 함수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합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사인은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 부호만 바꾼 거죠. 다른 거고요. 하이퍼볼릭 사인을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2의 x를 미분하면 그냥 똑같이 2의 x,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이 함수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하이퍼볼릭 사인을 나눈 형태가 됩니다.
이런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왜 쌍곡선 함수라고 하냐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뭐 그려 한번 해볼까요? x가 0일 때는 y가 뿔마 1이죠. 뿔마 1 뿔마 1 그리고 x가 뭐 1일 때는 y가 뭐 뿔마 루트 2 그렇기 때문에 1일 때는 뿔마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뿔마 루트 2 x가 2일 때는 y는 뭐 뿔마 루트 5가 되겠죠. x가 2일 때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져서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쌍곡선이죠. 쌍곡선. 이러한 형태가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인 hx, 코사인 hx 이런 거를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회파와 심회파의 위상속도와 군속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분산 관계식은 루제곱은 kg 하이퍼볼릭 탄젠트 kh 이런 식의 일반적인 분산 관계식이 있는데요. 이 분산 관계식은 제 블로그에 유도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근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천회파에 대해서는 h가 수심이 무척 작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파수이고요. G는 중력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사는 H가 무척이나 작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라고 해보면 천회파의 경우에는 X가 1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2의 X라는 거를 1 플러스 x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1 마이너스 x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kh라는 거는 뭐 이게 1 플러스 x 이게 1 마이너스 x로 근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kh 플러스 1 마이너스 kh에다가 1 플러스 k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h 분자는 2kh가 되어서 그냥 이건 kh가 됩니다. 그러면 분산관계식이라고 하면 누 제곱은 kg에다가 kh를 곱한 게 되네요. 그래서 k제곱gh가 되는 거고요. 위상속도라고 하면 k분의 누인데 이거는 루트gh가 되겠습니다. 군속도도 마찬가지로 이 파장에 대한 식이 없죠. 그래서 똑같이 뭐 루트 gh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KH가 0.1파이보다 작으면 충분히 H가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K는 뭐 파장분의 2파이죠. 파장분의 2파이. 그래서 이걸 한번 대입해 보면 LX분의 H에다가 2파이가 0.1파이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로부터 H는 뭐 20분의 LX 그러니까 파장의 20분의 1보다 더 작을 때 천회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회파에 대해서는 H가 1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X가 1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 2의 X는 무한대로 2의 마이너스 X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0으로 수렴이 되니까 2의 X분의 2의 X죠. 그래서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KH는 1이다 라고 근사가 되고요. 이러한 식을 분산관계식에 대입을 해주면 누 제곱은 KG가 되고요. 그러면 누는 루트 GK가 됩니다. 그럼 위상속도 C는 K분의 누가 되어서 루트 K분의 G가 되고요. K는 뭐 여기는 람다라고 그냥 L이라고 똑같이 쓰죠. L분의 2파이 L분의 2파이면 루트 2파이분의 GL이라는 식이 얻어지고요. CG라는 거는 K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죠. 루트 K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2 루트 K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루트 K분의 G가 되어서요. 똑같이 2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GL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루트 GH 그리고 2파이분의 루트 2파이분의 GL 이라는 식을 얻어봤고요. 심해파의 기준은 KH가
파이보다 충분히 클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의 L분의 2파이가 파이보다 크다. 그래서 H가 2분의 L보다 클 때는 심해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과학 2에서 다 배웠던 기준들인 거죠. 천수중력파의 전파 과정인데요. 동쪽으로 진행하는 천수중력파에 대해서는 고기압 쪽에서는 동쪽으로, 저기압 쪽에서는 서쪽으로 유체가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쪽은 이쪽은 물이 요만큼 저기압 쪽보다 더 누르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고요. 이렇게 골 쪽은 저기압, 능쪽은 고기압,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고기압 쪽에서는 동쪽으로, 저기압 쪽에서는 서쪽으로 유체가 이동하게 되면 이쪽 지역은 새로운 고압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새로운 저압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이렇게 이동,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해서 지금 시간에 따라서 파동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의 전파 방향이 동쪽이다 하면은 높이가 높은 쪽, H가 큰 쪽에서는 유체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유체가 낮은 쪽에서는 유체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능이 새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유체의 입자가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점차 골이 되기 때문에 유체 입자가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이동하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다 이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임스텝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 또다시 나중에 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유체 입자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유체 입자가 시간에 따라서 이 지역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유체 입자가 여기서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전파하는 천수중력파, 천회파에 대해서는 유체 입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있고요. 서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의 경우에는 유체 입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죠. 시간에 따른 운동, 회전 방향, 동쪽 전파하는 거는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서쪽 전파하는 거는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다. 그리고 연직운동폭도 임용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인데요. 천회파에 대해서는 해수면에서는 연직운동이 폭이 진폭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폭이 파동의 진폭과 같다라는 거고요. 해저면에서는 0이다. 진폭이 0이다. 그리고 천회파에 대해서는 수심에 따라 선형적으로 연직운동폭이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심해파에 대해서는 둘은 똑같은데 수심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연직운동폭이. 다음 켈빈파 보겠습니다. 켈빈파는 정의가 경계면이 있는 상황에서 파동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을 때, 두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요. 이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계면이 여기서는 적도이고요. 또는 육지와 해양의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경계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진폭이 좀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한쪽 방향으로만 전파된다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보면 지금 이 지역은 파동의 능이죠. 능에서는 이쪽의 압력이 바깥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압력 경도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윤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전향력이 같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체의 이동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나오는 방향. 역시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유체 이동 방향의 왼쪽 90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를 보시면 나오는 방향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돼요. 동쪽 이동. 서풍 성분이다라는 거죠. 동쪽으로 이동하는 상황.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면이 있고 이렇게 골이 있는 상황에서 또 살펴보면 이 상황에서는 압력 경도력이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안쪽으로. 그리고 전향력이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전향력. 그러면 유체 이동 방향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서쪽 이동. 그런데 이게 천수파 또는 이제 심해파라고 하면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능에서는 동쪽으로 유체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에서는 유체 입자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이 상황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능에서는 동쪽으로, 골에서는 서쪽으로. 능에선 동쪽, 골에선 서쪽.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동이 동쪽으로 전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동쪽으로 전파. 반대로 능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골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파동이 이런 식의 유체 이동이 있다면 이 파동은 서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켈빈파는 동쪽으로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능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골에서는 서쪽으로 유체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은 동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켈빈파의 종류, 외부 켈빈파, 내부 켈빈파가 있는데요. 외부 켈빈파는 해수면에서 전파되는 파동으로서 천수 중력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상 속도는 루트 gh. 그러니까 천수 중력파 또는 천해파, 켈빈파라고 하는 게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해파 중에서 켈빈파라는 게 있고 켈빈파라는 것 중에서 천수 중력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켈빈파란 수온약층에서도 밀도의 차이가 조금 더 해수면보다는 훨씬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에서 어떤 파동이 잘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도의 차이가 해수면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위상 속도가 이만큼 훨씬 더 줄어드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부 켈빈파라는 게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전파하는 데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켈빈파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리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에서의 켈빈파는 적도에서 켈빈파가 대표적인데요. 주기는 이렇고 행성파라는 특징이 있고요. 위상속도 20에서 30. 동쪽으로 서태평양의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연직으로도 전파해가지고 적도 성층권의 날씨와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QBO, 준 2년 주기 진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켈빈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적도 대신에 육지와 해양의 경계라고 하면 지금 이쪽은 다 육지가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쪽에선 동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경계면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파동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연안이 있을 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폐쇄된 분지에서는 연안 켈빈파는 북반구에서는 육지를 오른쪽에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전파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8, 9, 10, 11, 0, 1, 2, 3, 4 이런 게 파동의 이동 시간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8시, 9시, 10시, 11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쭉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지금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육지를 오른쪽에 두고 전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분지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육지를 오른쪽에 두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동 2, 한방의 정리입니다. 음파, 위상속도는 뿔마 루트 RT, 종파이고 비분산파라는 특징이 있고요. 매질이 팽창 및 수축하는 과정에서 전파를 한다. 천수 중력파 또는 천해파, 위상속도는 C는 뿔마 루트 GH, 궤도파이고 비분산파라는 특징이 있고요.
해수면과 같이 유체 밀도에 불연속이 있을 때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더 추가적으로 파동의 전파, 그리고 유체 입자의 이동, 그리고 심해파까지 알아봤습니다. 켈빈파, 경계면과 전향력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한쪽으로만 전파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적도 성층권 켈빈파, 여러 가지 연한 켈빈파, 해양에서의 적도 켈빈파,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켈빈파가 있었습니다.